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1%, 코스닥은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엄청납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 순매수 순매도 한 것만 툭 치다 보면은 우와, 오늘 우리 시장에 무슨 일 있나 싶어도 별일 없습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만기일이 돼서 막판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 보이죠? 막판에 이렇게 순매수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장에 쭉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지고 노는 날이 돼가지고 시장 수급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 쭉 살펴보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어제 괜찮았습니다. 큰 동요 없었어요. 저 정도 나오면은 또 긴축이 어떻니 뭐 저러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만약에 심지어 유가 같은 경우 8월달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금 9월은 더 높은 게 다음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8월 이번에 놓은 것보다 더 높게 다음은 놓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동료가 없었어요. 그거는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맞아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미국 경제가 이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바로 이게 큰 문제예요. 전체 부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31%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카고에 좋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업들은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드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고,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물가 오른 물가 돈 다 내고 나니까 물게 없다 그래서 또 더 오르고, 이렇게 계속 월급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또 요즘 그 추세가 친환경,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 때도 친환경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공장들이 멀리 텍사스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시카고에 비해서 물가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월급을 좀 작게 주더라도 사람들이 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럼 사람들도 따라서 기업 따라도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돼버렸느냐, 시카고는 그냥 망해붙죠. 기업이 절로 가니까. 그런 데다가 또 미국 돈이 많이 풀려서 상위 1%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도둑놈이 그래 많이 생기었답니다.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 사서 또 인터넷에도 대파는 움직임도 있다 그래요. 그냥 하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비우기를 못하게 비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절실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죠.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2008년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또 2020년도 코로나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되는 거고, 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영국보다 더 높은데, 미국보다 더 높은데, 그 자식들이 브렉시트 했다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들고 공급의 문제도 등달아 발생하게 돼 버렸죠. 거기도 물가가 엄청나죠. 돈이 자꾸 이렇게 늘었는데, 문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돈이 푼 거는, 돈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정부에서 찍어내는 거.
빚내서 조달하는 거, 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통화정책으로 푸는 거, 그게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요. 저기 사실 뭐 이게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서 신용으로 부채로 이만큼 해서 돈을 찍어내는데, 돈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 또 경제 대통령 그러면서 경제가 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제가 잘 팡팡 잘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쓰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납니다. 같은 돈이라도 해도 한 달에 한 번 도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것,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바퀴 도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뭐 전 세계 경제가 막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푼 거나 중앙은행에서 푼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통제 불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경제가 좋아지길 바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먹고 살기 어렵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럼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경제가 잘 돌아가서 좀 먹고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잘 사라질 것 같아도 돈이 늘어나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까지 푼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더 빨리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또 오판을 또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좀 세금도 좀 걷고 일하겠지만 너무 또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걔들 뭐 니 버는 거 다도 이러면 누가 돈을 벌겠어요. 경제가 좀 어떻게 죽지 않을 만큼만 대충 어느 정도 걷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이 팽팽 돌아다니는데 정부에서 또 부채내가지고 또 돈을 또 공급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그게 참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이죠.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 선거 때마다 경제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이번에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면 경제를 더 잘 하겠지. 항상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미국의 부가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 달러까지 지금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도둑놈,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을 저지른다. 도둑놈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월마트 이런 데는 손실액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또 돈 관련해서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일본 있죠. 일본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로금리 해왔습니다. 제로금리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물가가 오른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듣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입니다. 일본은 한때 정말로 잘 나가가지고 이 일본에 있는 돈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돈 뭐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무슨 머니 그러면서 급전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일본 돈 들어와 있는 거 이름까지도 일본 돈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명목을 해서 투자가 돼 가지고 있어요. 이 돈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4천 몇백 조랍니다. 4천 몇백 조. 전 세계에 지금 일본 돈이 쭉 부러져 있는 돈이. 근데 지금 일본의 돈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져 나갔던 이유는 그동안 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마이너스 0.1%. 일본에서 뭐 싸게 빌려서 그냥 뭐 빌려서 다른 나라에 꼽아만 둬도 그냥 돈을 버는데 뭐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뭐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금리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일본 돈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자, 일본어로. 자,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에, 지금 저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랬죠. 사람들이 잘 살아서 경제 대통령 뽑아놨는데, 경제가 잘 되면 망한다니까. 더 못 사라진다니까. 또 미국에 전 세계에 뿌려놨던 돈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미국 막 돈이 넘쳐나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일본 돈들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거품이 또 발생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일본의 거품이 발생하겠죠. 부동산 가격 오릅니다. 주식 가격 오를 겁니다. 일본 아마 많이 오를 거예요. 일본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일본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좋겠지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일본 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본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건데 아마 우리 어렵겠죠.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 요거 좀 앞으로 괜찮다. 거품이 발생된다. 일본에서 돈 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 망합니까? 탈중국 때문에 망하잖아요. 중국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죠. 돈이 빠져나가. 이거 얼마 전에 내 유튜브 영상 지워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새끼 그거 욕 좀 했거든. 시진핑이. 병신 새끼가 하면서 욕을 했더니 조선족이 했는지 그 유튜브에서 알아서 했는지 중국 공산당이 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당 추종 세력이 했는지 그 시진핑 욕한 거 그 영상 하면서 이 새끼가 안 된다고 이 자식 욕 좀 한 게 있는데 그거는 고발했더라고. 미친 새끼들도 좀 있어요. 그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거 봐요. 어쨌든 이제 중국이 저렇게 뭐 지랄하니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금 어디가 괜찮냐면은 멕시코 괜찮죠. 지금 멕시코로 막 돈이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놓았습니다. 중국은 놓았어요. 그리고 중국 반대급부로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또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죠. 근데 베트남보단 차라리 인도가 더 나을 거예요. 지금 베트남 이거는 중국한테 지금 볼모로 잡혔습니다. 중국이 이래 있으면 화면 좀 들어본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중국이 이래 있으면 중국 요 밑에 저기 라오스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뭐 태국도 있고 요쪽은 또 인도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이 이래 있고요. 중국 이 자석들이 여기에다가 댐을 한 열 몇 개 지어버렸습니다. 저 티베트, 히말리아 산맥 있죠, 티베트에.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베트남, 라오스, 뭐 태국 또 하나 더 있는데 요쪽에 이쪽 나라들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물 안 주면 얘들 망합니다. 물이 있어야 뭔가 돌아갈 거잖아요. 물이 없는데 뭐.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중국한테 좀 괜찮았는데 지금 중국한테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좀 더 낫고 차라리 멀리는 인도네시아 차라리 이쪽도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올해는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국 놈들이 물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딱 목을 딱 겨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돈이 흘러다니는 거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때 일본 괜찮다. 거품이 또 한번 생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일본 그렇다고 보고 만약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투자 관점으로 보면 저기 멕시코가 좀 괜찮고요. 지금 베트남은 괜찮은데 물이 조달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중국 댐을 부사부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물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 베트남 쪽에 물이 안 들어가면 아마 그 밑에 한 4개 나라 정도 됐는데 다 영향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는 좀 그거로부터 좀 자유롭긴 하죠. 하여튼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막 좋아지고 뭔가 좋아지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지고 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빈부격차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경제마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경제 잘 돌아가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누가 좋냐면 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만 앉아 놀아도, 그러니까 내가 노동소득을 벌지만 등들은 같이 벌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난 좋겠다 싶어도 난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으면 나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만큼 더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경제가 다, 뭐 좋으면 다 좋은 건지 알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망가져라 이렇게 또 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어려워져 버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부가 너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서 1925년도 대공황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앞에 일어난다라고 제가 눈에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아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잘 놓여가지고 있어요. 산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래 되짚어 가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시애끼들 뭐 중국 시진핑 욕도 잘 못하겠어요. 또 시애끼들 뭐 내 유튜브 영상 이거 뭐 볼거 있다고 읽어보면서도 고발하고 난리예요. 미친 새끼들. 자, 일단 오늘 그 외국인들 빼고요. 금융투자에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8, 90법 한 거 아닐 거예요. 금융투자 쪽에서 막 사올라가니까 개인하고 그 외국인들 물량이 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별로 없겠죠. 왜냐면 수급이 저렇게 엇갈려 버린데 뭐 그렇겠습니까? 이런 게 정도 종목이 있어요. 좀 몇 개 들여다보면은 일단 KH바텍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괜찮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수급 분석표를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네이버는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또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것도 괜찮죠. 근데 요거 하나는 개인들이 좀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은 오늘은 장중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 또 늦지는 않았겠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모드2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현대코퍼레이션도 그래요. 자, 그리고 후성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또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코스피에서 현재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좀 볼도체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면 맞아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은 별로입니다. 이 종목 괜히 꺼냈네. 자, KCC. 자, 이 종목은 어때요? 이 종목은 보니까 몇 번 있죠. 이제 첫 번째 났죠. 그러면은 두 번 더 남았죠. 그러면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했다가 요 빨간색 숫자만큼 두 번 더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건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 있는 거 좀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추성 엔지니어링. 자, 이거 보면은 많이 올랐죠. 두나보고 이거 사면 안 되겠죠. 이것도 대충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 이건 한 템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고 하나 둘셋넷 한 몇 개 있죠. 하나 둘셋넷 됐죠. 5개 정도 비슷하죠.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두나버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모습 되지 뭐 얼마나 더 먹으려고요. 대충 그러니까 수익 내고 팔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마녀의 날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으로 순매수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난 사이에 전 세계 돈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떤 탈중국 현상으로 중국에서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돈들이 좀 나눠져서 미국이 지금 당장 급하니까 멕시코 좀 가까운데 그쪽으로 좀 돈이 좀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이전부터 우리는 뭐 베트남이나 저 인도 쪽으로 우리가 조금 좀 공을 좀 들여놨죠. 근데 지금 베트남 그동안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의 치명적인 약점이
중국에게 지금 물을 잡혀가지고 일단 물이 없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인도가 더 안전할 수 있다. 아니면 바닷가 쪽에 인도네시아 쪽이 더 안전할 수가 있고, 또 일본에서 그간 우리가 바라보던 것과는 좀 다른 지금 돈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일본에서 지금 돈을 갖다가 금리를 올려서 회수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일본 돈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돈이 한국에서부터 쭉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일본 돈이 빠져나가는 국가들은 돈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그 뭐 한 게 뭐 있노? 그냥 금리 올린 것밖에 없잖아. 하지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오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거품이 일어나죠. 그럼 부동산 가격 오르고 또 그리고 주식 가격 오르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주식 투자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괜찮다. 일본이 좀 잘 나갈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일본은 그 서민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금리 측면에서 돈의 이동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디까지 일본에서 올리려는 건 몰라도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앞으로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경제가 나아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이 돈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이런 걸 갖다 이해를 못하고 때려치길 세상만 막 욕하게 되면 지가 무식한 거 티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원천적으로 이 세상을 갈아엎어보려고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엎어보라. 진짜 제대로 한번 엎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때려 빠버리고 국회의원이 뭐 다 때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제대로 한번 엎어버리고, 그거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그 반대급부를 들고 있지 못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필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자금 대출 우습게 생각하고 대학교 때 막 그냥 내는 거예요. 없으니까 막 내는 거죠. 근데 또 솔직히 생각해보면 대학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옛날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가는 거는 또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도 옛날만큼 못하다, 예전만큼 못하다. 그런데 대학 가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 빚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돈 벌 기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세금 점점 오르겠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부 다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이 세상이 좀 돌아가는 거,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지 아무리 백날 공부해도 평생 가난합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심지어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버텨나갈 수 있어도, 직장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도 난립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중국 그 공무원들 자른다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 했잖아요. 그나 우리 딸의 이야기 맞다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막 난 커서 공무원 되겠다. 벌써 고등학생인데 공무원 꿈꾸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공무원이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공무원이 진짜 철밥통 같나? 라고. 나는 우리 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안전한 건 없고요.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지내야 됩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나름 중요하다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